혹시 뼈가 부러질까 봐 비싼 칼슘 영양제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60세가 넘어서 먹는 합성 칼슘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약보다는 살아있는 칼슘인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10년 넘게 칼슘제를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신장에 돌이 가득하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 심장마비 위험까지 있었죠. 결국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믿었던 뼈는 으스러져 고관절 수술을 받고 요양원 침대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약만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며 통곡하셨습니다. 합성 칼슘 부작용은 소리 없는 저승사자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혈관을 막고 장기를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도 환자 몰래 챙겨 먹는 칼슘, 알약보다 흡수율이 무려 7배나 강력한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약 부작용 걱정 없이 평생 강철 같은 뼈로 사실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의 뼈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뼈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무조건 칼슘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기도 하고 자녀들이 선물로 사오기도 하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2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위산 분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칼슘제가 뼈로 흡수되려면 강한 위산이 나와서 칼슘을 이온화시켜줘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위산이 부족해져서 칼슘 알약이 뱃속에서 돌덩이처럼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갈 곳을 잃고 혈관을 떠돌다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신장에 쌓여 돌을 만듭니다. 뼈를 살리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죽어있는 돌가루 칼슘이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성 칼슘을 드셔야 합니다. 자연이 만든 과일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 가장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단순히 칼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칼슘이라는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줄 시멘트 역할을 하는 붕소와 칼슘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뼈로 정확하게 찾아가도록 안내해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과일에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뼈 치료제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 과일이 좋다더라 하는 식의 뻔한 정보가 아닙니다. 왜 이 4가지 과일이 수십만 원짜리 칼슘 약보다 더 강력한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적 같은 작용을 일으켜 구멍난 뼈를 다시 채워주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적의 과일은 바로 보랏빛 보석, 푸른, 즉 말린 자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푸른을 그저 변비약 대용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푸른은 뼈 전문가들 사이에서 뼈를 붙이는 천연 접착제라고 불립니다. 국제 골다공증 재단에서 뼈 건강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단 하나의 과일이 바로 이 푸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비밀은 푸른 속에 숨겨진 2가지 핵심 성분, 바로 비타민 K와 붕소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가만히 있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래된 뼈를 부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공사가 수문의 시간 진행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뼈를 만드는 건설팀보다 뼈를 부수는
철거 팀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뼈가 녹아내리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입니다. 이때 푸른 속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부수는 철거 팀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건설팀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붕소라는 성분입니다. 붕소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댐에 구멍이 나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소용없듯이 붕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에게 하루에 푸른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불과 3개월 만에 뼈 파괴 지표가 뚝 떨어지고 1년 뒤에는 척추와 팔뚝뼈의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급격히 약해지는 뼈를 보호하기 위해 우주선에 꼭 챙겨가는 간식이 바로 푸른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 효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푸른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100% 볼 수 있을까요?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푸른에는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농축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장을 자극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뼈를 살리려다 장이 탈이 나면 안 되겠죠. 하루 권장량은 4알에서 5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아침 식사 전 공복이나 저녁 식사 후 출출할 때 간식 대용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쫀득한 말린 푸른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푸른 주스나 푸른 퓨레를 만들어 드세요. 푸른 5알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불린 뒤 그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 영양분이 뼈로 직행합니다. 여기에 플레인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유제품의 칼슘과 푸른의 비타민 K가 만나 그야말로 뼈를 위한 최강의 콤비가 됩니다. 오늘부터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건자두를 꼭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이 검붉은 열매가 여러분의 굽은 척추를 곧게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칼슘 흡수의 제왕, 키위, 그 중에서도 그린 키위입니다. 칼슘 먹으려면 우유나 멸치를 먹어야지 웬 과일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위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의 양보다 흡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칼슘이 뼈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문이 잠겨 있어 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을 떠돌다 돌이 되어버립니다. 키위에는 이 열쇠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해줍니다. 특히 골드 키위보다 껍질에 털이 있는 그린 키위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린 키위에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칼슘 함량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니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뼈는 칼슘이라는 콘크리트와 콜라겐이라는 철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단백질이죠.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 고기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식후에 키위를 드시면 액티니딘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 뼈의 철근인 콜라겐 합성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즉, 키위는 뼈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동시에 보강해주는 완벽한 건축 자재인 셈입니다. 키위를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후숙입니다. 딱딱한 키위는 신맛이 강해 위산을 자극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말랑말랑하게 쑥 들어갈 정도로 잘 익은 키위를 드셔야 당도도 높고 영양 흡수도 빠릅니다. 하루에 2개,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점심에 드신 식사 속에 칼슘을 키위가 꽉 잡아서 뼈로 보내줄 것입니다. 만약 껍질의 거칠거칠한 식감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수세미로 털을 깨끗이 씻어내고 껍질째 드시는 것에도 도전해 보십시오.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뼈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합니다.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껍질째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껍질을 까서 과육만 드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황금빛 뼈 방패 오렌지입니다. 오렌지가 감기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뼈를 강철처럼 만든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오렌지의 비밀 병기는 바로 노란색을 내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를 도와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일본 과수연구소의 연구팀이 무려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 오렌지나 귤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92%만 낮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뼈 질환을 막아주었다는 뜻입니다. 오렌지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얀 속껍질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껍질을 까면 과육에 붙어있는 그 하얀 실 같은 부분, 씁쓸하다고 떼어내고 드시죠. 하지만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제발 그 하얀 껍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얀 부분의 이름은 알베도층인데 여기에 뼈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영양 공급을 돕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과육보다 수십 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라 미세한 혈관을 통해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뼈도 굶어 죽고 괴사하게 됩니다. 오렌지의 하얀 속껍질은 뼈로 가는 생명줄인 모세혈관을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식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오렌지를 드실 때는 겉껍질만 까시고 하얀 속껍질은 이게 진짜 약이다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오렌지 한 개면 충분합니다. 겨울철에는 오렌지 대신 제철 귤을 하루 2-3개 드셔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마트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시판 주스에는 과일의 좋은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뼈를 위해 마신 주스가 뼈를 녹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생과일 오렌지를 직접 까서 드시는 수고가 여러분의 뼈를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식물성 칼슘 폭탄, 무화과입니다. 우유를 드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못 드시는 분들에게 무화과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과일에 무슨 칼슘이 있겠어 하시겠지만 잘 말린 무화과 반컵에는 우유 반컵과 맞먹는 양의 고농축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성 칼슘인 우유보다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되는 식물성 칼슘입니다. 무화과를 반으로 갈라보면 수많은 작은 씨앗이 톡톡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 에스트로겐 농도를 높여주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급격히 오는 이유가 바로 뼈를 보호해 주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어 뼈가 약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무화과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말린 무화과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무기질이 3배 이상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무화과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곁들여 보세요.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무화과의 지용성 영양분 흡수를 도와주고 고소한 맛이 무화과의 단맛을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릭 요거트에 무화과 2알을 잘라놓고 견과류를 뿌려 드신다면 하루 종일 뼈가 튼튼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무화과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피신도 풍부해서 고기를 드신 후 후식으로 드시면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던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산삼, 녹용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드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린 과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푸른이나 말린 무화과는 수분이 빠져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니 말린 과일보다는 수분이 많은 생과일인 그린키위나 오렌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양도 절반으로 줄여서 드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둘째, 신장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과일들은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칼륨이 풍부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몸속에 쌓여 고칼륨혈증을 일으키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심부전 환자분들은 과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해 후의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반드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과일 풀은 키위, 오렌지, 무화과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 비싼 영양제보다 더 값진 자연의 선물이 여러분의 뼈를 다시 젊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걷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도 더 좋은 정보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이 과일 식단을 실천하고 골다공증을 극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최명자님의 사연입니다. 명자님은 평생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1년 전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칼슘제 부작용으로 신장에 결석까지 생겨 쇠석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약도 못 먹고 뼈는 약해지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듣고 과일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푸른 내알을 꼭꼭 씹어 드시고 점심에는 키위 2개를 껍질째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오렌지 1개를 하얀 속껍질까지 남김없이 드셨죠. 간식으로는 무화과와 호두를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과일만으로 될까 의심도 했지만 속이 너무 편안하고 변비도 사라져서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머니 골밀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네요. 신장 결석도 더 이상 안 생기고요. 도대체 뭘 드신 겁니까? 명자님은 활짝 웃으며 과일이 내 약이네라고 하셨답니다. 지금 명자님은 지팡이 없이도 등산을 다니시고 손주들을 안아줘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자랑하십니다. 명자님의 기적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반드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과일 푸른 키위, 오렌지, 무화과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 비싼 영양제보다 더 값진 자연의 선물이 여러분의 뼈를 다시 젊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걷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도 더 좋은 정보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뼈 건강으로 고민하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뼈를 살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